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만 들은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국립암센터 가정과학과 명승건 교수, 김기태 미국 변호사, 그리고 오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민중의 소리 강석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강석영 기자는 온갖 문제 연구소 첫 출연인데 오늘 모신 이유가 텔레그램 단체방 잠입 취재 기자를 썼기 때문입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잠입 취재한 방은 N번방이나 박사방은 아니고 이제 그 N번방하고 박사방 자료가 공유되는 곳에 이제 제가 잠입해서 취재한 상황입니다. 그 공유된 방 번호가 이제 1번 방, 2번 방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처음에 그 약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각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운영자가 1번부터 8번 방까지의 성착취 방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걸 이제 수익화한 사람이 박사, 최근에 검거된 박사라는 사람이고 그 N번 방과 박사 방에서 유포된 제작된 그 영상물들을 공유하는 또 다른 방에 제가 이제 잠입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N번 방, 박사 방에서 처음에는 어떤 영상이 만들어지고 네, 제작되고 그다음 1번부터 8번까지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뭐 돈을 지불해야지 영상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시초가 됐었던 그 N번방, 소위 지금 이슈가 된 N번방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처음에는 운영이 되다가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화한 모델이 이제 박사방인 거죠. 최근에 검거된. 예. N번방하고 박사방은 다른 종류의 방입니다. 예. 그 최영일 평론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갓갓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이제 시초로 알려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방 해서 이제 N번방이라는 통칭이 나왔고 박사가 등장해서 초기에 확인됐던 건 3개예요. 박사방이. 여기 1개에 많게는 10,000명까지 가입을 했다. 유료 회원들이에요. 그래서 1단계로 뭐 자기네 딴에는 저수위의 영상들은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그 위로 올라가면 70만 원. 그 위로 올라가면 150만 원. 회비가 막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방들도 있어요. N번 방은 지금 이러한 성착취 영상이나 이미지가 올라오는 방들의 총칭이에요. 텔레그램에 꽤 많아요. 왜냐하면 100여 개로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왓치맨이라는 또 다른 운영자가 있습니다. 고단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이러한 하나의 정말 성착취물에 대한 불법적 음성적 생태계가 텔레그램 내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회원들은 한 26만 명에 달한다고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중복일 가능성도 있고요. 중복일 가능성도 있고 또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고 그 안에 작은 방들이 많이 딸려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좀 경악했던 건 뭐냐면 영상물이 올라와요. 성착취 영상이죠. 협박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원 중에 그 여성을 아는 사람이 지인 제보해서 그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와글와글 이야기들을 하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N번방이라는 게 있죠. 박사가 만든 박사방이 있죠. 또 왓치맨이 만든 고단방이 있죠. 거기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만든 파일들을 공유하는 방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되죠. 거기에 지인 제보방이 있죠. 그러면서 이 생태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된 것만 100여 개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 기자는 그 중에서 한 방에 잠입을 한 거죠. 1번부터 8번 중에 하나 들어간 겁니까? 공유하는 방. 네, 공유하는 방에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곳에 지금 잠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군데. 그 들어갈 때 어렵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제보를 받아서 링크를
제보 링크를 받아서 들어간 상황인 거고 예. 이제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들어가는 게 왜냐면 거기가 이제 홍보 같이 우리가 약간 이러한 영상 또는 링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방이기 때문에 일종의 막보기 방처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미리 보기를 볼 수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네, 맞아요. 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강 기자가 들어간 방은 미리 보기, 소위 말하는 미리 보기 방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초기 내가 방이죠. 어떤 걸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판매를 이제 하려고 나는 이런 걸 갖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나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라.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것도 들어가 봤어요, 혹시? 그게 여러 가지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료 방인데 거기에서 링크를 불시에 네. 한 5분 가량 뿌려요. 여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열었다가 닫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위방으로 올라가는데 그 상위방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상위방에는 더 불법 촬영물들이 이제 유포되고 있고 그 소위 N번방과 박사방에서 유출된 그 영상들이 이제 공유되고 있는 거죠. 그 피해 사례를 네. 방송이니까 좀 순화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박사방 영상들이 주로인데 이제 나체로 있는 여성들이 남성들이 돈을 지불한 남성들이 시키는 행위들을 네,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다른 그냥 뭐 화장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니면 사적인 비동의 유포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 방에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가장 많은 건 10,000명. 아, 10,000명.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 폭파된 상태예요, 방이? 폭파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폭파는 됐는데, 이제 약간 그게 커뮤니티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도 주고받고? 네네, 예.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지금 이제 커뮤니티 같은 형식이 많이 이용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안 올라오는 상황들. 예. 네. 이거 뭐 인증도 하고 자신의 신분증 찍어서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박사나 N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위가 높은 영상물을 공유할 시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공범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카를 자기 그 신분증하고 셀카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 개인을 인증한다던가 아니면은 자신도 그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촬영물을 유포해서 그 범죄자가 된다던가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범이 되어야만 그런 방이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범이 되어야지만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을 네네, 것이다. 그렇죠. 뭐 그런 거네요. 네. 그건 미성년들도 있나요? 혹시 이렇게 자기 정보를 오픈한 사람들 중에? 피해자들은 지금 미성년이 있다고 얘기했고. 네, 예. 그리고 경찰 지금 최근에 박사 공범으로 검거된 사람 중에서도 미성년자가 있는 것으로 이제 경찰이 밝힌 바 있고, 그리고 사실 텔레그램 방 중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유저들이 이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데 그 피해 촬영물을 구매 당시에 자신의 셀카와 신분증을 노출했던 그 사람들의 이제 사진들을 뿌리는 신상을 공개하는 식인데 거기에 이제 학생증하고 자신의 셀카를 올린 미성년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밝혀낸 피해자가 74명인데 이 가운데 미성년 피해자가 16명이나 됩니다. 자, 김기태 변호사님. 만일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가 있다. 어떻게 처벌합니까? 뭐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다시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서는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25년 이상, 그다음에 종신형 또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물론 주마다 다 다릅니다. 50개 주마다 좀 다르지만 플로리다주 포함해서 6개 주에서는 사형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10대를 3명을 장기간 성폭행한 사람에 대해서 4,060년형을 선고한 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060년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야, 이 범죄가 4,060년형을 맞을 수 있는, 선고될 수 있는 이런 중한 범죄야. 니들도 잘 알아둬. 라는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럼 네. 주범들은 그렇게 처벌받고 네. 만일 단순 다운로드 받거나 지금 이렇게 네. 보거나 퍼나르거나 네. 이런 사람도 강력하게 처벌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소집만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지만 해도 소집만 해도. 예. 그런데 유포하지 않아도.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물에 대해서는 소지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소지해서 자기만 봐도 상관없는데 예. 그것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이거 N번방 사건도 같은 경우에도 이 박사라고 하는 조모 씨의 처벌은 당연히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성폭력 처벌법이라든가 아청법이라든가 다 되는데 국민들이 또 생각하는 거는 이 N번방과 같은 박사방과 같은 때를 들어와 가지고 유료로 보는 사람들까지 예. 처벌할 수 있느냐, 예, 그거죠. 이 근거 조항이 있느냐 이건데요.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이 해야 되는데 이 텔레그램이나 우리 카톡에서 동영상 오면 무조건 누르면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다운로드 되고 시청한 것까지도 소지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회원을 처벌하기에는 만약에 그들이 그걸 계속적으로 다운로드해서 소지의 의사를 가지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어 계속 봤다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가능하고 또한 그것을 야 너도 한번 봐봐라고 해서 유포를 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단순하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시청만 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처벌되기는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명승원 박사님. 네. 지금 성인 피해자도 물론이겠습니다만은 미성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피해 입은 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뭐 사실 정신건강학과 전문의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렸을 때 나이가 가장 어린 경우는 지금 몇 살까지 나와 있었죠? 아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죠, 지금? 네. 네, 16명의 미성년자 이렇게 되어 있고 미성년자. 나이는 밝혀져 근데 있죠. 제가 기사에 보면 굉장히 나이 어린 친구도, 나이 어린 사람도 있는 걸로 예. 되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 자기 자신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 했다기보다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휩싸이거나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그렇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좀 심각한 상황으로 여기서 가야 됩니다. 조금 정정을 하면 미성년자나 성년자나 아까 우리 강 기자님이 이걸 피해 촬영물 네. 우리가 지금 성착취 영상 내지는 사진들 이렇게 부를 때 성인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올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협박에 의해서 올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 얼굴이나 내 신분을 알 수 없게 올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걸 일탈계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네. 그럼 그런 여성을 찍어서 쪽지를 보내요. 당신 신상이 노출됐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도용되는 겁니다. 해킹 프로그램 해킹이죠. 같이 링크해서 보낸다는 거죠. 해킹해서 이 여성의 이 클라우드를 뒤져서 얼굴이 찍혀 있는 나체 사진을 획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협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 한 경우는 거의 없고 봐야 되죠. 뭐라고 부르냐면 이 네. 여성들을 노예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착취냐 하면 내가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 그 영상의 사진을 나한테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너의 나체 사진은 인터넷에 유포돼. 그러면서 점점 많은 자료들을 착취해서 뜯어간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걸 수익을 위해서 팔았죠. 사실은 보여주고. 여기서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지금 이제 이 조모 씨 20대예요. 이 대학 신문의 학보사 기자라고 해요. 정치글을 많이 올렸대요. 20대 중반. 근데 이 친구의 집에서 1억 3천만 원이 압수가 됐어요. 현금으로. 근데 제가 10,000명이 10만 원씩 내면요. 10억이에요. 1,000명이 100만 원씩 내면 10억이에요. 그럼 적어도 수십억 대의 수익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기간이 짧죠. 왜냐면 지난해 시작돼서 올해까지 한 1년여니까. 그런데 일단은 현금으로 압수된 건 1억 3천. 근데 이 모든 돈이 착취 때문에 생겼단 말이에요. 협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미성년은 처벌이 더 가중되는 건 당연하고 성년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도 이건 막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게 사실 다른 것들은 아마 텔레그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서버 자체도 이게 외국에 있는 거고.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거는? 예, 지금 유료 얘기도 아까 했었는데 현금 얘기 최평로가 해줬고 압수된 돈. 뭐 비트코인으로 결제도 네, 그렇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출처를 숨기기 위한 그런 겁니까? 추적 들어올 때
네네네. 그래서 문화상품권이나, 그러니까 조금 뭐 아류들은 이제 문화상품권을 주로 이용하고 그 윗단계 더 철저한 사람들 이제 그런 암호화폐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되게 지능적인 게 이게 신종 성범죄입니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성폭력 차별법에서는 제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있어야만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이 촬영은 직접 촬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엠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 같은 경우는 촬영을 직접 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 여성들이 촬영을 해서 보내준 거거든요.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으로 이게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되게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신상 정보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도 많이 이게 있죠. 올라왔는데 성폭력 처벌법으로 인해서 신상 공개를 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없다. 따라서 신상 공개를 왜 청와대 청원에 방에 올렸냐면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잔인무도하고 이 끔찍한 이 성범죄를 반드시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청원을 넣은 거거든요. 따라서 신상 제공에 대한 것은 규정은 있지만 한 번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신상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론은 뭐 주도자들뿐만 아니고 네. 단순 회원들 시간까지 다 공개하라 네. 이런 네.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의 안 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청법에는 신상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 회원인 26만 명의 유료 회원이 만약에 법에서 처벌을 받으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동 음란물 소지죄인 아청법에는 신상 정보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입장이 따라서 다른 게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법의 미비점이겠죠. 예, 예. 신상 공개해야 된다라고 많이 노력한 변호사들이 많은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근데 돼요. 이번 건은 이게 계기로 소지가- 해갖고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소지가 뭔지 모르지만 자 내가 20만 원을 냈어요. 70만 원 냈어요. 150만 원 냈어요. 왜 냈어요? 보려고. 한 번 보려고? 한 번 보려고? 그러니까 그걸 입증해야 된다는 네네. 얘기예요. 아 저는 네. 이게 그러니까 소지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네. 소유냐, 점유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뮤직 사이트에 월 회원 가입을 하고 예. 무제한 음악 듣기를 해요. 스트리밍으로 들어요.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파일을. 근데 요즘에 그게 이 구분이 의미가 있습니까? 디지털 파일에서 근데 이제 소유 개념이 그렇죠. 물건도 아닌데. 네, 예, 그런데 근데 뭐 이제 법률 법적- 부분이니까 법률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하면 좀 문제가 예, 있다. 현재 법률이 그렇기 네. 때문에 미비하다. 예. 날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예. 이제 많이 고쳐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근데 근데 그런 뭐 거에 대한 판사들이 의식이 없습니다. 재판할 때 법률만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아까 명승건 박사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이유는 결국은 이 텔레그램이 굉장히 비밀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일 이거 다 방을 폭파시키고 유저들이 다 빠져나가면 경찰이 추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그런데 일단 엠번방의 뭐 시초라고 불리는 그 각각은 아직 잡지 맞아요. 못했지만 추적 중이죠. 관련해서 지금 유사 엠번방 같은 사례, 그러니까 같은 수법을 사용한 범죄자들도 지금 많이 검거된 상황이고 오늘 경찰 설명에 따르면은 그 엠번방 관련해서도 그 운영자만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그 공범 관련해서는 많이 잡혔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번만큼 되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피해자들이 또 진술도 있으니까요. 네네. 예. 좀 가능할 것 그 같습니다. 26만 명 사람 중에 네. 뭐 또 뭐 유명인이 나오거나 하면 또 굉장히 시끄러울 그러니까 수도 다 있거든요. 모으면 26만 명이고 방이 지금 100여 개로 확인됐잖아요. 운영자도 여러 명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저는 한 부분만 딱 샘플링 채취해서 보면 뭐냐면 지난해 버닝썬에서 비롯됐던 연예인 승리 단톡방이라고 불렸던 방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 연예인은 그렇게 강력한 처벌을 받고 얼굴 다 공개하고 법정 드나들고 구속까지 그러네. 되고 예. 형을 받았는데 예. 일반인은 그냥 난 익명이니까 괜찮다예요. 예. 사실은 똑같다고요. 예. 더 심하고.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원포인트 국회 열자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담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이게 세상은 자꾸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 가는데 그렇죠. 우리 법은 자꾸 그 뒤처지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만 법의 미비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번엔 국회 안 된다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그렇죠.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3부 수사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4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강성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